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 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올림픽 경기 보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야구 예. 보고 계세요? 네, 야구 보다가 지금 이거 준비하느라고 못했죠. 다 못 봤죠. 네. 네, 뭐 다른 모든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서 2억 명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가 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지금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경제도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좀 다시 그 기대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죠. 일단 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세계 경제 판도가 지금 현재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좀 보자면, 우리나라도 어제 그제 1,7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확산이 심각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진짜 심각한 게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억 명이 넘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1억 명을 넘는 데 걸린 시간이 1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다시 2억 명을 돌파했으니까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 이 미국 같은 나라의 확진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 11만 명이나 됐거든요. 미국 인구가 6배라는 점을 감안해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10만 명당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변이가 계속 생기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에타라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고 또 카파라는 게 인도에서 휩쓸고 있고요. 뉴욕에서 이오타, 그다음에 중남미와 미국은 지금 남다가 아주 심각한데 지금 이게 다 그리스 문자 아닙니까? 이렇게 다 나가다 보면 진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좀 백신을 맞아도 지금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경제 판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인 일본에서도 하루에 14,000명 이런 식으로 10,000명 넘게 계속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세계 경제 다시 침체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처음에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다들 연말이 되면 경기는 회복될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물가가 혹시 오를까 봐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둔화를 걱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점점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도 다시 꺾이면서 이 경기 전체가 나빠지는 쪽으로 점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인데 이게 연율로 8.5% 성장한 걸로 우리가 모두 다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시장에서. 근데 실제로 숫자가 나와보니까 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6.5%도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높은 수치가 아닌 이유가요. 지난해 미국이 역사상 기록적인 수준인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던 게 지난해 2분기거든요. 이게 연율이기 때문에 1년치를 곱하기 4를 한 건데. 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2.9%나 마이너스를 했다가 그러면 성장을 해서 8.5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6.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이 정도니까 지금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성장률 기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는 더 앞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된다면 금융시장부터 출렁거리지 않을까요? 이 금융시장이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죠. 바로 K자 회복이라고 부르는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 상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K자를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리시면 K자가 이제 위로 올라간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K자 글자 모양 그렇잖아요. 근데 금융시장 쪽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 실물 경제가 나빠지면 이제 노동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삶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만약에 확산이 계속될 경우에 이 금융시장에 가장 걱정되던 게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였는데 네. 이 우려가 좀 낮아지면서 이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좀 빨리 축소할 것이다라는 걱정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을 그런 어떤 기미가 좀 보였었는데 오히려 증시는 지금 현재 조정보다는 상승 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면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결국 금융시장이 언젠가 실물을 따라갈 텐데 그때 충격은 더 커지지 않겠냐. 지금 당장은 K자 회복 상태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더 심화되겠지만 그 뒤에 이 찾아올 여파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에 이어서 실물경제를 따라가는 금융시장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릴까요?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재확산이 업종별 지형도도 현재 바꾸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기본적인 전망이 원래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원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올해 상반기까지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덜 일어날 것이다. 한번 전자제품 바꿨는데 뭐 그 다음에 또 바꾸고 뭐 그 다음에 또 바꾸고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네네. 다 5년 10년 쓰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소비가 줄어들면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경기 변동을 많이 타는 그런 업종이나 서비스 업종, 또 여행주, 이 백화점주, 뭐 항공주 이런 쪽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돈의 이동도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상징적인 주식이 있는데 바로 크루즈 관련 주식입니다. 네. 크루즈 관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아니 이게 지금 다시 크루즈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올까? 항공 다시 재개될까? 이런 걱정들이 다시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경기 민감주나 서비스 업종으로 갔던 돈들의 흐름이 지금은 다시 이제 비대면주, 우리나라에서는 언택트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콩글리시니까 이제 정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비대면 주식이라고 해야 될 텐데 네. 비대면 주식으로 지금 현재 다시 돈의 흐름이 갈팡질팡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좀 더 돈이 몰리게 될지는 코로나19 변이 그리고 또 이 확산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얼마 정도 있을 것인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 미국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파우치 박사가 이 감염병 연구소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가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다시 이제 비대면이나 플랫폼이나 IT나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돈이 흐를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전 세계 흐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네. 2분기 지나가면 백신 네.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4% 후반대까지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사실 장밋빛 전망이나 기대감이 막 커졌었는데 갑자기 좀 4차 대유행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기대감이 확실히 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네. 이게 지금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쨌든 선진국의 이제 문턱을 딱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연합만큼 이제 선진국만큼은 안 되지만 우리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편에 지금 속하는데 진짜 문제는 개발도상국가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지금 심각한데 의료 붕괴까지 겹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 세계 사망자의 5분의 1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공장을 폐쇄할 때 출근하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나오지 마라 이런 식의 폐쇄를 하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폐쇄가 도로 봉쇄나 아니면 뭐 이동 제한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개발도상 국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성장이 이 외국인들의 투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투자, 해외 투자를 받는 게 지금 직접 투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 실적이 계속해서 급감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이 이제 뭐 자본 디바이드 여러 가지 디바이드를 쓰면서 뭐 백신 디바이드가 지금 어떤 디바이드보다도 더 위험하다. 즉 이제 세계를 나누는 이게 디바이드가 나눈다는 뜻이니까 네. 이제 지금까지는 디지털 디바이드였다면 백신 디바이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개발도상 국가들이 지금처럼 선진국에 좀 괜찮은 백신, 좋은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개발도상 국가와 선진국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때 선진국에도 많이 하지만 상당 부분이 개발도상 국가로 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 경제도 실물 경제에 좀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어두운 전망으로 자꾸 이제 얘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뭐 백신 가격도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네. 그러면 더 이제 사실 개발도상국은 백신 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국가별로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백신 확보를 놔두고 지금 현재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부스터 샷을 위해서 파이자에서 2억 회분의 백신을 더 구매했는데 유럽이 정말 황당하죠. 2023년까지 18억 회분. 야, 이건 뭐 유럽 전 인구가 한 4회에서 5회를 맞을 정도까지 미리 확보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지금까지 뭐 1억 9천만 회분을 확보했고 또 내년도 5천만 회분 계약을 추진한다는데 이 전쟁이 내년에는 더욱더 격화되면서 이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실물 경제가 이렇게 계속 악화되면서 만약에 금융시장까지 악화된다면 실물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집중될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자 회복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금융시장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즉 주가죠. 주가하고 실물 경제하고 벌어지는 상황이 한동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네. 빈부격차로 이어지면서 그냥 단순히 나라 안에서의 빈부격차가 아니라 이제 정말 좀 괜찮은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의 격차로 벌어지게 되면 이게 단순히 이 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벌어지거나 또는 개발도상 국가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세계 경제를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올해는 아닐지 몰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물 경제 쪽에서 타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대출을 받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주가나 아니면 심지어 집값도 간접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수출 증가율이거든요. 네. 사실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재확산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에는 30%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너무너무 실적이 좋았는데 4분기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시장이 서비스업으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좀 나쁜 일이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여전히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바로 비대면 쪽으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제 문제점은 개발도상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 수출은 내년부터는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요. 당장 올해 어떤 우려 수출이 4분기에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좀 줄어든 반면에 좀 더 장기적으로 전 세계 교육 규모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22년, 23년의 상황은 악화된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고 장기적으로 좀 더 나쁜 상황이 펼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금리 올리는 시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금리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훈의 경제한방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그리고 지금이 영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